가계통신비 인하의 방안으로 논의되는 단말기 자급제를 놓고 이해와 관계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의무 도입보다 자급 비율을 높이는 대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의 무기개발 자금 조달 등에 관여한 단체와 개인의 독자적인 금융제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우회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내 시중은행들의 임원 4명 중 3명의 임기가 모두 끝나면서 연말 은행권의 인사태풍이 불어들 전망입니다. 갈등 해소와 세대 교체가 주요 키워드입니다. 산업단지공단이 경쟁력 있는 중소 중견기업을 선정해 공장을 현대화하고 특허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현장 양한나입니다. 가계통신비 인하의 방안으로 휴대폰 구입과 통신요금제 가입을 따로 하는 단말기 자급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와 관계자들의 입장이 달라 도입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대안으로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가계통신비 현안을 다루는 통신비 인하 협의회는 첫 의제로 단말기 자급제 도입을 선택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통사가 통신요금과 함께 단말기도 같이 팔고 있어 가격 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단말기는 제조업체가 직접 판매토록 해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인하고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통신비 인하를 전국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 단말기 자급제 도입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생계가 걸려있는 이통사 대리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통신사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사는 것을 아예 법으로 막는 완전 자급제 도입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대신 기존 제도를 개선해 단말기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이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소비자가 이통사로부터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결합 구매하는 비중은 90% 이상, 자급제 비율이 10% 미만이라는 것인데 그 비율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현재 휴대폰 가격은 같은 휴대전화라도 이 통사에서 통신 서비스를 같이 구매하는 경우 휴대폰만 구매할 경우보다 10%가량 저렴합니다. 이런 가격 차별을 없애야 자급 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약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 통사 유심요금제 출시도 논의됐습니다. 현재 선택약정 할인 25%를 받기 위해 1, 2년간 사용하겠다는 약정이 필요한데 유심요금제 확대로 약정 없이 25%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통신비정책협의회는 15일 열린 4차 회의에서 단말기 자급제와 관련한 최종 합의를 시도합니다. 단말기 자급제와 관련한 뚜렷한 방향성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르면 우리 측과의 거래는 모두 금지됩니다. 이미 남북 간의 교역이 끊어진 지 오래돼 실제 제재 효과보단 국제사회를 향한 상징적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번 주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향한 우회적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늘부로 북한 무기개발 자금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 단체 20곳과 개인 12명을 독자적인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 대북 독자 제재입니다. 제재를 받는 단체는 라선 국제상업은행과 조선능라도 선박회사 등 금융기관과 선박회사 20곳이고 개인은 김수광 주 벨라루스 정찰총국 요원과 김경혁 제일신용은행 소속 등 해외 체류 중인 12명입니다. 이들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이나 제재 대상 품목 불법 거래 등에 관여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명단에 오른 단체와 개인은 국내 금융자산이 동결되고 한국 국적 기업이나 개인과의 어떠한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이사 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교역이 중단된 상황이라 실질적 제재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그간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를 취해왔고 추가로 실효적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북에 대한 실질적 압박보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상징적 차원인 셈입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과 관련해 중국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요구하려는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우리 정부와 뜻을 같이 하면서도 안보리 결의 이외의 대북 독자 제재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연말 은행업계에 인사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4대 시중은행의 임원 4명 중 3명의 임기가 모두 연내 끝나면서 본격적인 물갈이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KB국민과 신한, 우리, KB하나은행 등 4대 은행의 임원 80명 중 59명의 임기가 연내 만료됩니다. 특히 부행장의 경우 30명 중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임기가 끝납니다. 주요 계열사 CEO들의 임기도 올해 말이면 끝나 연말 은행업계에 큰 폭의 인사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은행 인사는 계파 갈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며 임원 중 다수가 60년대생으로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민은행은 임원 15명 중 13명의 임기가 이달 31일 끝납니다. 옛 장기 신용은행 출신이자 1961년생인 허인신임 행장이 젊은 KB로의 세대 교체와 옛 국민주택은행 출신 간 안배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채용 비리 의혹으로 은행장이 바뀌기까지 한 우리은행 역시 대대적인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은행은 부문장을 포함해 부행장급 12명 중 11명의 임기가 이미 끝났습니다. 이광구 행장이 떠나고 손태승 행장 내정자가 20일 공식 취임 후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최근 손 내정자는 옛 상업 한일은행 출신 간 계파 갈등 소지 등을 없애기 위해 시스템과 능력 위주로 인사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신한은행도 올해 취임한 위성우 행장이 정기 임원 인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신한은행은 이달 부행장 7명 중 6명의 임기가 끝나는 등 18명의 임원 중 12명이 인사 대상입니다. KB하나은행은 이달 말 24명의 임원 중 21명의 임기가 끝납니다. 작년 전체 임원의 약 42% 이상을 교체한 만큼 올해는 인사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제조업의 취업과 고용 미스매치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젊은 층들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낡은 공장에서 일하길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공단이 경쟁력 있는 중소 중견기업을 뽑아 공장을 현대화하고 특허 개발도 지원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 시화공단에 있는 한 제조업체. 지난 1978년 설립된 이 회사는 2대에 걸쳐 자동차용 너트와 공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산업단지공단의 지원을 받아 생산 설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 공장으로 새 단장했습니다. 그 결과 불량률이 20% 줄었고 생산성은 37% 늘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컴퓨터로 실시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관리자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해결점들을 찾을 수 있는. 산단공은 이처럼 가능성 있는 중소 중견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 글로벌 선도기업 선정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기업을 지원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올해까지 180여 개 기업이 선정됐고 이 기업들의 매출은 약 10조 원, 근무 인력은 3만 명에 달합니다. 산단공은 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업 혁신 교육, 스마트 공장 지원, 특허 지원, R&D 교육 사업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구로동 산업단지공단 서울본부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의 사단법인화를 알리는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글로벌 선도기업협회는 산업단지를 대표하는 기술혁신형 강소기업의 모임으로 입지를 굳히고 한국을 대표하는 선도기업이 되겠다는 포부입니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혁신 역량을 키워주고 산업단지에서 새로운 벤처 창업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공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전국적으로는 산업단지에서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날 구로동 지벨리 컨벤션에선
그동안 교육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성장 교육추진단 성과보고회와 기업들 간 교류회장이 열렸습니다. 황규현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글로벌 선도기업 임직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4차 산업혁명이 변화시킬 미래 제조업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금까지 롤러코스터라는 말은 주로 큰 폭으로 흔들리는 주식시장을 표현하는 수식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식시장보다 더 롤러코스터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시장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인데요. 특히 비트코인의 가격은 단 며칠 만에 등락률이 40%를 넘나들며 큰 화제이자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선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크게 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 당국의 입장은 어떤지 금융증권부 김성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 기자, 이 등락률이 40%에 달할 정도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데요. 최근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바로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기준 1비트코인당 가격은 2,499만 원까지 치솟아 오르면서 2,500선을 위협했는데요. 지난달 26일 1,000만 원 선을 돌파한 지 겨우 11일 만이었고 국제 비트코인 시세보다 30%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인 어제 일요일에는 1,000만 원 이상 떨어진 1,400만 원대로 폭락했다가 지금은 다시 1,900만 원대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투자 관련 업체 코인에스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체 비트코인 거래량은 약 18만 1,900비트코인으로 지난 1월에 비해 3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금액으로는 3조 4,700억 원이 넘는데 이는 오늘 기준 코스피 1일 거래량의 77%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네, 등락률이 높은 만큼 규모 면에서도 성장세가 굉장한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심하게 변동하는 원인이 있을까요? 네, 우선 지난 금요일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이 비트코인을 파생 상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현지 시간 10일부터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고 시카고 선물 거래소는 오는 18일 비트코인 선물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나스닥도 내년 1분기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고 일본에서도 도쿄금융거래소가 비트코인의 선물 거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시장 혼란을 우려한 정부가 비트코인 거래에 엄격한 규제를 둘 것이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주말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한 겁니다. 네, 정부가 규제를 내놓겠다고 하는데 어떤 규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비트코인 거래소를 인가한다든지 선물 상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는 가지 않겠다고 이 규제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최 위원장은 비트코인 거래를 금융거래로 보지 않는다면서 금융거래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로 파생될 수 있어서 제도권 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당연히 선물 거래도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 비해 우리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수료 받는 거래소와 차익벌이를 하는 투자자 외 우리 경제에 무슨 효용이 있느냐며 현재로선 거래소 인가 등에 따른 부작용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법무부 주도의 관계부처 통합특별팀을 만들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만들기에 착수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투자 금액이나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거래소를 통한 개인 간 거래의 경우에는 한 거래소당 1,000만 원으로 투자 금액을 제한하는 등 일정한 투자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방식의 규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빼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르고 국내 거래를 금지한다 해도 과열 양상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악의 상황은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구 위원장도 거래를 전면 금지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무조건 규제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며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정부도 아직 확실한 규제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 스스로 주의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투자할 때 어떤 점 주의해야 할까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는 주식시장과는 달리 24시간 365일 거래가 가능하고 등락폭에 제한도 없기 때문에 하루 등락률이 30%를 넘나들기도 합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 가격 폭락으로 큰 손실을 봤다는 투자자도 여럿 나오는 상황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엔 해외보다 투기 과열 양상이 심한 편입니다. 실제로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840만 원 정도인데 비해 국내 가격은 1,920만 원대로 가격 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경우 처음엔 대안화폐로 주목받으면서 가격이 올랐지만 현재는 호재와 악재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대세를 따르는 식의 투자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에는 비트코인에 대해 충분히 공부한 후 투자 목표를 분명히 정한 다음 소액부터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네, 비트코인 시장 관련해 김서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관련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비리가 연루된 임직원에게 민형사상의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이란 생각으로 근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조달 입찰 과정에서 가격 이외 측면이 평가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의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됩니다. 또 창업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소규모 계약은 납품 실적 제한을 없애고 사회적 경제기업에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가격이 조금 높더라도 제품과 서비스가 우수하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물품 계약에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 제도를 폐지키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2억 1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는 입찰 자격 중 하나인 실적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입찰 과정에서 여러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도록 모성보호, 고용 유지 등도 심사 항목에 추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1월 금통위 결과 분석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기 개선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점진적인 긴축 전환이 예고된 가운데 한국은행도 내년 상반기 중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가 제시한 추가 인상 전망의 근거는 세계경제 회복세입니다.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무역 여건 개선이 이어지면서 한국의 수출 여건과 경제도 호조를 보이리라는 분석입니다. 국내 경제가 탄탄해지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여지가 커집니다. 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 통화 당국의 움직임이 일제히 긴축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도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상하리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관측이고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도 그동안 통화정책에 대한 견해가 바뀌고 있다고 연구소는 설명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주요 금융지주회사 회장들의 연임 절차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주주가 없다 보니 너무 현직이 자기가 계속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개선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지난달 29일 CEO 스스로 자신과 가까운 분들로 CEO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를 구성해 본인의 연임을 유리하게 짠다는 논란이 있다고 언급한 데 이은 겁니다. 그는 당시 유력한 승계 경쟁 후보가 없는 것도 논란이라면서 금융지주 회장들이 셀프 연임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콜린 파월 전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할 때 난리치지 말고 그냥 무시해야 한다며 난리치면 칠수록 김정은이 더 힘을 내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오늘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말폭탄을 겨냥해 북한이 화형과 분노에 처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그는 북한은 로켓 발사 시험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열리고 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며 즐기고 있다며 북한은 지난 69년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해왔고 김정은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면서 김정은은 절대 자살행위를 하는데 관심이 없을 것이라며 북핵 해법으로 외교력과 억제력을 활용한 대화를 제시했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대화로 우리가 잃는 것은 없다라며 북한과 말한다고 해서 누가 손해를 보나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2만여 명의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명단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뿐 아니라 구창모, 김혜선 씨 등 연예인들도 이름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민원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나가지 않고 휴대전화 영상통화만으로도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공증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일 공포합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작년보다 조금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국어와 수학 모두 1등급 커트라인이 작년보다 2점가량 낮아졌으며 영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이 전체 10%를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용인 물류센터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국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크레인 전수검사는 내년 1월까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강원 영서와 산간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낮 동안에도 영하 5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내일 아침엔 강추위에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겠고요. 한동안 평년 기온을 밑돌며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쪽에서 밀려온 강한 추위가 비교적 따뜻한 해수면을 지나면서 해상으로 눈구름대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청과 호남, 영남 서부 내륙과 제주도 등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으로는 내일도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 산간, 울릉도 독도에 3에서 8cm, 최고 15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충청과 호남 내륙에 1에서 5cm가량 쌓이겠습니다. 대설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은데요. 눈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을 의미합니다. 내일도 강한 바람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도는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3도, 춘천 영하 15도로 매우 춥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속초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낮 기온 영하 2도로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에는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반면 영남 지방은 맑고 건조한 날이 예상됩니다. 모든 해상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내일도 최고 4에서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 주 내내 평년 기온을 밑돌며 강한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